여러분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여러분하고 또 만나 뵈러 온 BIB 방송센터장 지한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입니다. 매일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 틀립니다. 날짜가 틀리는데 여러분 뭐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지겹다고요? 지겹더라도 여러분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정보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는 사암이나 스님들의 모든 그 행사 일정도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방송해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부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불교 홍보에 좋은 미담,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좋더라, 이것은 모범이 되더라, 내가 겪지 않았고 주위에 있었던 일들도 제보해 주시면 무료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자료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많은 정보 제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방송 상태를 만드는 게 저희의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탄생화 한번 보겠습니다. 레몬 버베나입니다. 레몬 버베나. 탄생석은 크리스탈 오팔이 되겠고요. 탄생목은 밤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무척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1980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입니다.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은 1980년 11월 13일 소아마비를 앓던 중학생 이윤상 씨가 납치되어 살해된 사건입니다. 학생입니다. 1980년 11월 13일 당시 경서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윤상은 교사 주영현에 의해 납치되어 해가 바뀌도록 피해자나 용의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었습니다. 피해자 안전을 위해 비공개 수사로 진행됐으나 사건 발생 120일이 지난 뒤 공개 수사로 진행됐고요. 범인 주영형은 이윤상을 이불로 덮어 질식시킨 뒤 마포구 콩덕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부모들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주교사는 노름비 1,800만 원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의 제자를 납치했던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주교사를 따르던 여학생 2명이 주교사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81년 11월 30일 검거된 납치 살해범은 이윤상의 중학교 체육교사 주영현이었고요. 피해자 이윤상은 납치된 지 1년 만에 경기도 가평의 강변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1982년 11월 23일 대법원에서 주영현의 사형이 확정됐고요. 1983년 7월 9일 오전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공범 중 일명인 17세 이 모양에게는 장기 5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이, 다른 일명에게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그 후 공범 2명은 1984년 집행유예로 1985년 성탄절 특사로 각각 석방된 일입니다. 2017년도입니다. 판문점에서 북한 병사가 뛰어서 귀순하고 북한 병사들의 총격이 있었던 날입니다. 2017년 판문점 조선인민군 병사 귀순 총격 사건은 2017년 11월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 초소에서 조선인민군 육군 하전사 오청창성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귀순을 시도하다가 뒤따라 오던 다른 조선인민군 병력의 총격을 받은 사건입니다. 월남한 병사는 총격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대한민국 아주대학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이국종 아주대학 외상외과 교수가 병상에
수술을 받았고 몇 차례 수술거래 병사는 의식을 회복했고 지금 또 건강한 모습으로 대한민국 국민 되어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친절의 날입니다. 11월 13일은 세계 친절의 날입니다. 월드 카인드네스 데이. 약 40년 전 일본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 캠페인이 작은 친절 운동본부로 성장했고요. 여기에 호응한 세계 NGO들이 2000년도 제정한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1946년생 작가입니다. 한수산시 1946년 11월 13일 날 나셨죠. 강원도 인제군 내설악 출생이었고 춘천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영문과를 나왔습니다. 1972년도 동아일보 신푼 춘춘문예에서 4월의 끝이 당선되어 등단 1973년 장편 해빙기의 아침이 한국일보에 입선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부초, 유민, 밤의 창가, 욕망의 거리 등이 있습니다. 산문시와 같은 부드러운 문체를 통하여 시간과 생명과의 상관관계 및 생명의 가치에 대한 탐구를 보여주는 작가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배우입니다. 이일재 씨입니다. 이일재 씨는 1960년 11월 13일 출생했죠. 1919년 4월 5일 사망한 배우입니다. 1981년도 연극 배우로 첫 데뷔를 했고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의 주연으로 영화 배우로 데뷔를 했고 1993년도 TV 연기자로서도 활동의 폭을 넓힌 데 이어 1997년 뮤지컬 배우로도 데뷔를 했습니다. 2000년에는 그가 본인이 이일재에 운영하는 갈비집 삼성각에서 만나 14살 연하의 황지성과 결혼하여 그녀와의 사이에 설아 2년을 두었습니다. 2019년 4월 5일 58세의 나이로 폐암으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배우입니다. 이대연 씨입니다. 1964년 11월 13일 날 나셨죠. 1985년 연극 배우로 데뷔를 했고 1995년 영화 내일로 흐르는 강으로 영화 배우로 데뷔를 했고요. 충북 제천에서 출생한 배우입니다. 1985년 연극 배우로 데뷔를 했고요. 작품명은 헬로지 저스, 연극 배우로 첫 수상작은 날 보러 와요. 연극은 총 70편, 드라마는 100여 편, 영화는 60여 편 등 많은 작품에 출연하면서 누구나 아는 감초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이세진은 1997년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의 스승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머니 김병옥 또한 종교인으로서 강원도 원주시와 충청북도 제천시에 YMCA 지부를 설립했고 초대 제천 YMCA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배우 이문식 씨입니다. 이문식 씨는 1967년 11월 13일 전라북도 순창군 적서면 적산리 입성마을 전주 이씨 자손으로 태어났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전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1985년도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했으나 불합격했고요.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에 1년 재학 중 중퇴하고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대학생 시절 데모에 참가하여 유치장 신세를 지기도 했고요. 드라마 일지매에서는 연기를 위해 멀쩡한 치아를 뽑기도 했다고 합니다. 2003년에는 결혼했고요. 아내도 배우 출신입니다. 4살 차이고 연극을 하다가 만났다고 합니다. 영화에도 단역으로 나온 적이 있다고도 하고요. 이윤식의 1살 어린 친동생은 ROTC 출신이기 때문에 소위로 장교로 입대를 했는데 본인이 군대를 늦게 가서 같은 부대에서 장교와 사병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1986년생 문채원입니다. 1986년 11월 13일
원래는 미술학도에서나 2007년도 시트콤 달려라 고등어에 출연하면서 배우로 데뷔를 했어요. 2008년 퓨전 사극 바람의 화원에 출연하여 호평을 받으며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그의 SBS 연기 대상에서 뉴스타상을 수상했습니다. 2009년 주연급으로 출연한 드라마 찬란한 유산은 무려 4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죠. 2011년 영화 최종 병기로 대종상과 청룡 영화상 신인 여우상을 주장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드라마 공주의 남자 2011년도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2012년으로 2년 연속 KBS 연기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스타덤에 엄청 올랐습니다. 2013년엔 월드 메이드 드라마로 호평을 받은 메디컬 드라마 굿닥터로 KBS 연기 대상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문채원은 드라마 굿바이 미스터 블랙 2016년, 크리스마스 크리미들 마이드 2017년과 영화 오늘의 연애 2015년도, 그날의 분위기 2016년에서 여주인공으로 열연하며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 떠난 분 한번 보겠습니다. 전태일 노동운동가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분신자결한 전태일 봉제 노동자이자 노동운동가입니다. 1960년대 평화시장의 봉제 공장의 재단사로 일하며 노동자 권리를 위해 노력하다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자 박정희 정부와 자본 기업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22살의 나이로 근로기준법 법정과 함께 분신 자살했습니다. 1948년 9월 20일을 대구 남산동에서 아버지 전 상수와 어머니 이소선 사이에서 이남 이녀 중 장남으로 출생. 그는 어릴 때부터 매우 고운 심성과 다정다감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불의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는 기질의 인물이었고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은 몸에 휘발유를 끼얹습니다. 그리고 법정과 자신을 태우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위원은 쉬게 하라.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고 외치면서 쓰러졌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밤 10시에 어머니, 내가 못 따라온 일을 어머니가 이루어주세요. 그러나 배가 고프다 하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전태일은 한국 현대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한국 사회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요. 전태일이 없었다면 한국 노동자들의 인권은 수십 년 뒤에나 존경받았을 것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그의 죽음은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과 민주주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불교의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모든 마귀의 항복을 받을 때 나를 귀찮고 하게 나를 방해를 시키던 이런 마들을 항복을 받을 때 부처님 한번 보시면 모든 수기가 있습니다. 무릎에 손을 이래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이게 무릎에 이렇게 손을 가지고 이게 항마족지입니다. 최후 마지막에 모든 마귀로부터 항복을 받는 순간에 부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마족지인이에요. 이런 말을 항복받기 위해서 때 옴 제세제야 도미니 도제 삿다야 훔 바탁을 쓰든가 외우든가 녹음해 들으시면은 나를 귀찮고 나를 편치 않게 하는 모든 마들을 항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들 아주 귀하게 알뜰하게 금사락 같은 시간 만들어 가시고 행복 사고 쌓고 싸우십시오. 건강 조살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면서 오늘은 여러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